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6시 또 25분이 됐네요. 예. 오늘은 4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예. 토요일 아침 걷는 풍부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온이 조금 어제 오늘 쌀쌀하네요. 한 4도 정도입니다. 예. 지난번에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한 13도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다소 쌀쌀한 날씨. 그런데 낮 기온은 또 한참 올라갈 거예요. 한 20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 날씨의 흐름에 따라서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기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걷는 풍부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시죠. 그러고 보니까 어제 또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죠. 드디어 코로나 그 거리두기가 거리두기 지금까지 총 몇 년을 했나요? 대략 뭐 2년 1개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가 된다. 이런 좀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해제가 되면은 사람들이 또 많은 장소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사람들 마인드가 좀 해이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하여튼간에 지금은 조금 더 좀 이렇게 확진자도 생기고 하니까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결정을 할 때는 결국은 이제 전문가들의 그런 이제 판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신뢰를 좀 하고요. 좀 이렇게 좀 이런 상황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거리두기 이런 걸 결정하는 것도 말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이런 판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위해서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또 많다는 측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비교들도 좀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 당국에서 이제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사람들도 그런 마인드, 의식 수준 말이죠. 조금 조심하고 대비하고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런 또 시민의식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걱정인 건 그거죠. 예전에도 말이죠, 작년 10월이었던가요? 11월이었던가요? 그 코로나 단계가 조금 풀리면서 그 당시에 말이죠, 되게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많이 좀 코로나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이제 거의 끝난 것처럼 그때 이제는 완전히 이거는 그냥 뭐 심각한 수준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확진자 수가 막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미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좀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다닌 지도 원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긴 시간인데요. 우리가 사실 상상도 못 하잖아요. 네. 아마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네. 그 의무적으로 착용을 했던 것도 아마도 좀 이렇게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좀 판단을 좀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마스크는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하고 관련해서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이 좀 유독 좀 이런 거를 이제 엄격하게 지금까지 수행을 해왔다. 그 다음에 사람들도 좀 그렇게 엄격한 자세로 여기에 대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비교를 해보면 요즘에 워낙에 이제 다른 나라들의 뭐 방송화면,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쏙쏙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뭐 프랑스 같은 데서는 아예 뭐 지금도 그냥 뭐 실내에서도 뭐 마스크를 좀 벗는 분위기고 이러더라고요. 예. 약간 뭐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한국은 딱 이런 어떤 막 유행이 생기면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동참만큼은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그게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마스크를 안 쓴다 이러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걸요. 아직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다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쓴 사람이 있으면 쓴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겠지만 다들 쓰고 있으면 안 쓴 사람이 이상해 보이겠죠. 차량 탑승 거부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민들의 노력이었죠. 이렇게 확진자 수를 줄이고 막 치명률을 낮추고 이런 게 다 같이 이제 노력한 결과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럼에도 앞으로도 조금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마음만큼은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마인드. 그런 걸 잘 갖춰가지고 좀 끝까지.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확진자가 워낙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도 있다면서요. 오히려 확진된 사람이 마치 메이저인 양 확진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코로나 가지고 뭐 그렇게 쪼잔하게 그러느냐. 아니 확진 안 된 사람들은 당연히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맞죠. 그럼 뭐 감기 걸리듯이 그냥 걸려버릴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확진자들조차도 기존에 감염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확진이 되고 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큰 어려움은 없다 하고 한번 걸리고 나면 오히려 더 좋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우리는 걸렸으니까 뭐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지낼 수 있다.
아니 너는 확진도 안 되고 감염도 아직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막 내외하고 그러느냐,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건 근데 확실히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처음에 생각을 한번 돌이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많이 했고, 예, 이 단계들을 밟아오면서 주의를 기울여 왔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예, 모순이죠. 예, 거꾸로 한번 확진됐던 사람들, 확진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비확진자들에 대해서도 좀 더 오히려 배려를 해야 되죠. 그래도, 예, 감염되지 않게 이렇게 노력을 해왔던, 아니 확진자 포함입니다. 확진자들도 걸리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부 뭐 있을지도 모르죠. 차라리 걸려버리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무엇이 옳은 일인지는 그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구잡이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진영 논리 비슷한 거거든요. 자신이 확진되기 전에는, 네, 당연히 비확진자 입장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가 막상 확진이 되니까 별거 아니네 그래가지고 확진됐다 나오니까 뭔가 면역력도 생긴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더 주의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비확진자들한테 뭔가 좀 공격적인 언행을 하고, 확진자들끼리 뭉치고, 오히려 비확진자들이 이제 비감염자들이, 예, 더 소외받는 상황, 이런 게 사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표현은, 확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확진돼도 이제 계속 잘 사망까지 이르게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정말로 좀 조심하고 대처를 잘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그런 인식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요즘에 사람들 좀 한번 돌아보면은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느낌상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조금 해이해진 것 같은 거. 주변 사람들 보면 특히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손 씻는 거. 네.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손 씻기거든요. 그거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또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코로나에 대한 어떤 위압감, 그런 것도 좀 적어졌죠. 워낙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별일은 안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퍼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보다는 다른 거에 관심이 더 이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손 씻기 같은 거 일상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일들, 저는 근데 그거 하나만은 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집에 돌아가면 이제 손 씻기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오거나, 예를 들어서 버스를 이용을 뭐 좀 한다던가 이러면 바로 손을 씻죠. 그 손을 얼굴에 가져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계속 착용하고 있고, 좀 이런 거죠.
물론 제 느낌상 좀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은 마스크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손 씻기 아닌가. 감기도 좀 그렇잖아요. 감기도 딱 그 감기 바이러스가 묻은 그런 표면들을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만지다가 그게 이제 얼굴로 가져가 코나 입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는 손을 웬만하면은 얼굴 만지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갔으면은 반드시 손 씻어주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요.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부의 이슈픽이네요. 풍부의 이슈픽 첫 번째, 코로나 거리두기가 이제는 해제가 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오늘 16일이니까 4월 18일부터네요. 그렇고요. 또 요즘에 이제 장안의 화제가 있죠. 이게 참 진짜 뉴스를 말이죠. 이렇게 막 이슈 제기를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완전히 그냥 이런 이슈의 블랙홀 같은, 이 뭐 약간 이제 속된 말로 이슈를 잡아삼킨다, 모든 이슈를 그냥 끌어당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검수완박 요즘에 한창 회자되고 있는, 지금 아직까지는 여당인 민주당에서 좀 이거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이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해가지고요. 이런 논의가 사실은 예전에도 계속 있어 왔긴 했는데, 그러니까 수사권에 대한 조정, 그 다음에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분리,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해외 사례들도 많이 들고 와서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그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수사권 조정이 되어 온 겁니다. 지금까지 되었죠. 그래서 뭐 6대 범죄라고 합니다. 6대 좀 대형 범죄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부패에 대한 건지, 그냥 부패에 대한 거라든지, 뭐 경제 범죄에 대한 거라든지, 뭐 그런 공직자에 대한 범죄라든지, 뭐 대형 참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로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죠. 기존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정해가지고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검찰청법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새롭게 기존에 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임기 말이죠. 지금 현 정부의 임기 말입니다. 5월 9일까지죠. 5월 9일까지 이렇게 임기가 계속되다가 5월 10일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정권이 이렇게 이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문제입니다. 이거를 임기 말에 너무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물론 각자가 이제 생각하는 건 다르겠지만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어떤 자기가 뭐 이런 뭐 형사법 분야, 예, 뭐 수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공부해 본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그 범죄하고 관련된 사람들, 특히 피해자들 말이죠. 예.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뭐 사실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맞죠. 그게 뭐 만약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예,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도 뭐 부당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국회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와, 예, 어떤 법적인 측면들, 그런 걸 항상 신경을 쓰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시기가 그렇습니다. 예. 이러면 여러 가지 다른 의혹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나 실제로는 경찰과 검찰의 어떤 수사권에 대한 분리, 조정이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건지, 특히나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어떤 수사와 관계돼서, 어떤 그 범죄와 관계돼서 좀 영향을 받은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만,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좀 모든 게 해결되는 상황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좀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논의를 좀 통해서 진짜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부작용 같은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또 추진하면 더 좋을지, 여러 가지 이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을 뛰어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를 국회에서는 가결시킬 수 있을 것이고, 다만 뭐 그런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법안이 이제 본회의에 이렇게 상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권한이 필요한데요. 국회의장이 지금 그 법안 상정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해외 출장 그런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상정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부의장한테 그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위임을 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일정의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상정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만약에 그래도 상정이 된다면 말이죠, 아마 이 법안을 통과는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그 법안이 또 이제 정부로 가는 거죠. 대통령한테 가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그 법안을 살펴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아니면 거부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죠. 지금 현 대통령이 그 법안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제들이 많긴 해요.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긴 한데, 지금 국회의장이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전에 물론 뭐 그런 법률안을 이제 올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법사위원회라든지 뭐 그런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또 확인을 거쳐야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단 의석수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은 힘을 또 발휘를 할 것 같고, 중간중간에 포인트, 국회의장, 대통령, 그 포인트에서 어떻게 이제 판단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한, 물론 그 입법을 담당하진 않지만,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 직접적으로 관계된 검찰, 경찰도 그렇지만 나머지 뭐 시민단체들, 뭐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을 좀 수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딱 이렇게 이제 단정한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과연 지금 이 시기인가. 어떤 개혁이라는 것도 말이죠,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다고 해도 그걸 만들어가는 그 절차도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이 또 하나의 중요한 민주주의 요소죠. 또 법적으로 뭐 하자 없어, 이건 뭐 당연히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현대사회는 그것만으로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떨어졌네요. 지금 리모컨이 자꾸 빠지고 있어요. 이게 새로 산 셀카봉인데요, 약간 리모컨이 자주 빠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다시 끼워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그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한 중에 그런 수사권이라는 부분, 어떤 의미에서 경찰과 검찰이 그것을 이제 나눠 가짐으로써 좀 더 수사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 보지 못한 거를 볼 수 있고, 그만큼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그런 존중, 더 명확한
이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그렇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예, 좋은 관점으로 그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었던 측면이 있냐 하면, 예, 그와는 반대로 이렇게 검찰의 또 수사권이 과도하다, 예, 이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수사권이 뭐 이용될 가능성이 좀 많다,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이제 서로 간에, 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뭐 입장이 있겠지만, 예, 좀 그런 관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예, 건든풍부 이슈픽 방송을 오늘 또 하게 됐네요. 오늘, 예, 토요일 좀 즐겁게 이렇게 잘 보내고, 예, 저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